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가바 11월 3주차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에서 활약 중인 빅터 오시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여름 비록 임대지만 터키 리그로 이적하면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세리에 우승을 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시도했지만 그가 너무 높은 주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첼시에게 무려 8억 상당의 주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수는 현재 축구계에서 이적 가능성이 있는 공격수 중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도 옛날이긴 하지만 과거 그가 프랑스의 릴에서 활약할 때 스카우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이 이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삭이 팀을 떠나게 될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멘은 높은 이적료와 주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삭과 오시멘 중에 누구도 백업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링크가 뜬 이유도 이삭의 재계약 불발이나 아스날 이적 링크 때문에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삭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루머가 거짓이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삭의 재계약에 집중하고 백업 공격수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의 벤피카에서 활약 중인 토마스 아라우주입니다. 이 선수는 187cm의 괜찮은 피지컬을 가진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그는 현재 22살이며 포르투갈 U15 대표팀부터 U21 대표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경험하고 성장한 선수입니다. 사실 보통 벤피카와 포르투갈의 센터백 유망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안토니우 실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 아라우주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안토니우 실바보다 더 많이 기용되고 있고 실제로 출전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은 그의 소속팀이 거상 벤피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그의 계약에는 1억 유로의 방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꼭 방출 조항대로 팔라는 법은 없지만 제대로 된 값을 받겠다는 벤피카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재 우리 팀 외에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세 번째로 첼시의 듀스버리 홀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26살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지난 여름 승격한 레스터시티에서 마레스카를 따라 큰 기대를 받고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이 선수는 우스갯소리로 챔피언십 덕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챔피언십에서는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12골 14어시를 기록하면서 팀이 승격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첼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컵 경기에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영입의 형태로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잘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임대 영입으로 큰 부담 없이 한번 긁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에디 하우의 선수 선택 고민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다른 팀과 링크가 나고 있는 우리 팀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미겔 알미론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리그의 리버플레이트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리버플레이트는 알미론의 아버지 쪽 가족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가 응원한 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등에는 리버플레이트 문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본인이 주급 등과 관련해서 한번 욕심을 부렸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팀에서 선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만 본인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응원하는 팀으로 이적해서 행복하게 축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디세이 블라우디모스입니다. 현재 그리스 리그의 파나티나이코스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은 팀에 남아서 넘버원 골키퍼 자리를 위해 경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군 팀의 골키퍼가 무려 5명이라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는 두브라브카와 길레스피는 별다른 연장 없이 팀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블라우디모스에게 기회가 주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지난 여름 영입된 후에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한번 교체 출전한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쟁하겠다는 선수의 의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에게 1선발 자리를 맡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2선발 자리를 위한 경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잉글랜드 U21 대표팀에 소집되었던 리브라멘토가 성인 대표팀에 또다시 대체 발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로써 한때 안 좋은 평가도 듣던 우리 팀의 어린 양쪽 풀백들이 동시에 성인 대표팀에 승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선수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자랑스럽네요. 두 번째로 잉글랜드 U21 대표팀에 처음으로 소집된 루이스 마일리입니다. 그는 앞서 말한 두 풀백보다 더 어린 선수로 우리 팀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쭉쭉 성장해서 U21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선수들과 함께 성인 대표팀에서 활약하게 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이스 홀이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는 이번 그리스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처음인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왼쪽 풀백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마도 꾸준히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 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소속으로 벨기에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산드로 토날리입니다. 사실 그는 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대표팀에서는 계속 풀타임을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팀에서는 그의 활용법을 두고 에디 하우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활용법을 모색한다고 토날리가 선발이 아닌 경기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보면 선수 개인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활용법을 찾아서 대표팀과 똑같이 활약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고 누적 및 부상으로 인해 A매치가 끝난 후에 출전 가능한 수비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덴버니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인 웨스트햄전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이따금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던 로이드 켈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크라프트가 쇄골 골절로 인해 무려 8주간 이탈하게 됐습니다. 트리피어의 부상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으나 현재 기용 가능한 오른쪽 풀백은 리브라멘토가 전부입니다. 또한 이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의 백업 역할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마저 위험해졌습니다. 만약 A매치에 소집되었던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예상되는 다음 경기 수비진 라인업은 루이스 홀, 로이드 켈리, 파비안 셰어, 티노 리브라멘토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비진에 구멍이 생깁니다. 특히 파비안 셰어는 경고를 한 장만 더 받으면 출전이 정지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3연승으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고 싶지 않다면 부상이나 카드 관리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에린통 선수가 지난 노팅엄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힘과 동시에 이주의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주의 팀은 우리 팀의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가 선정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팀에서 불만 없이 모든 포지션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주는 조엘린통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조세 무리뉴가 차기 뉴캐슬 감독의 자리를 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감독을 모를 수가 없죠. 그만큼 그의 업적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메뉴에서 안 좋게 경질당했던 즈음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로 맡았던 토트넘과 로마에서 리그 성적이나 경기력이 기대보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강점인 토너먼트 능력만큼은 건재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진출했었고 로마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과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중도 경질을 당한 것은 그만큼 그 외의 부분들에서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리뉴는 항상 구설수와 안 좋은 이슈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터키 리그에서 심판에게 냄새난다고 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무리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토너먼트 능력 정도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에디 하우가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무리뉴 이슈가 조금 사그러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 에디 하우가 엄청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뉴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젊고 능력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